저희 스토리와 함께 아미 사업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 그리고 제가 제일 꿈꿨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강의를 또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이 모습이었었어요. 이때 얘들이 참 어렸죠. 그리고 저는 그때 남편이 또 사업을 하고 있었었고, 근데 느닷없이 아메를 가져와서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이 느닷없이 일 잘하던 남편이 인생을 바꿔줄 사업이다라고 가지고 오면은 긍정적일 와이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쵸? 저도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대라고, 여러분이 상상했던 이상의 반대? 근데 그 상상이라는 것이 그냥 그런 반대가 아니라 이혼하자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다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반대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반대를 넘어서서 어느 순간 제가 이해가 되고 나니까 아멘 사업을 하기 위해 태어난 여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죽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요. 제가 GP가 됐을 때 그룹에서 아티스트들이 강의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이 박수미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숫자가 빼어날 수예요. 빼어날 수의 빼어날 수의 아름다운 미인데 저 혼자 닦을 수의 아름다운 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 아빠한테 왜 남들은 다 빼어나는데 나만 닦냐 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이름이 아티스트리였던 거예요. 그죠? 아티스트 트라이.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리 강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저는 아메이를 하기 위해 태어난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반대했는 줄 알잖아요. 완전 진짜 막 9개월 동안에 엄청난 심한 반대를 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그룹 사장님들이 다 웃고 난리를 했다는. 근데 진짜 그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처음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강의 이제 듣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을 적으라는 거예요. 꿈을. 근데 우리 결혼해서 그야말로 애 한둘 낳고 애가 한 이 정도 됐을 때 얘 주부가 꿈을 갖고 있을까요? 이제 이때쯤은 좀 감이 와요. 이제 이 생은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신혼여행 갈 때, 저희 괌으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남편이 그러죠. 그때는 비디오 그 아저씨들이 따라다녔어요. 완전 옛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비디오 아저씨들이 요즘은 안 그러죠. 알아서 본인들이 찍고 다니니까. 근데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줘요. 근데 찍어주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딱 서가지고 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각각 하고 싶은 얘기를 남기라고 할 때 남자들이 꼭 하는 멘트가 있어요. 내년에 또 오자. 그러거든요. 내년에 그럼 우리 내년에 또 오자 하고 10년 넘게 못 가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그냥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암을 사보고 꿈을 적으라고 하니까 그럼 내 꿈이 뭐지? 이 꿈을 쭉 해서 써내려가는데 첫 번째 꿈은 저는 우리 아이의 멘토가 된 엄마였어요. 저는 정말 아이들이 자기가 나중에 진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는 얘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의 멘토가 된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또 생각하고 그걸 첫 번째 꿈으로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은 꿈이 엄청 컸어요. 우리 아이 하버드 보내기. 이맘때는 하버드 다 보내는 게 꿈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는 다 우리 애가 천재인 것 같아. 이제 중고등학교 가보고 고3 때가 돼야 실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인서울만 해도 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진짜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하버드 보내기라고 또 꿈을 쓰고 그 다음 꿈을 적으러 가니까
막 고민하다가 제 꿈의 8, 90%는 다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꿈을 적으라는데 왜 그렇게 가고 싶은 데가 많은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00가지 꿈을 적을 때요. 여행을 꿈꿔서 적기가 제일 빨리 채우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로마, 스위스, 그래서 이게 꿈이 없는 사람은 꿈 채우기가 너무 좋은 게 여행을 그냥 적으면 여행지가 한 8, 90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다 적는 거야. 그래서 뭐 가본 데가 없으니까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행사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막 이제 보고 있는 건 다 적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꿈을 적었어요. 근데 그 꿈을 적을 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었어요. 사실은. 그게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적었냐면 제가 고백한데 그냥 숙제 때문에 적었어요. 그냥 한번 적어보자 하고. 근데 대신 이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꿈 적는 노트는 까주기 좋다. 프랭클린 다이어리 그 노트에다가 적으래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 프랭클린 다이어리 그 까준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적어서 그래서 100가지 꿈을 적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노트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노트의 꿈이 정말 거의 7, 80% 이루어진 걸 보고 이게 진짜 꿈 적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꿈이 바로 우리 아이 멘토가 되는 엄마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아들이 예고를 다녔을 때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어. 제가 브랜드 센터에서 있는데 엄마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기 브랜드 센터지? 했더니 너 학교인데 왜 전화했냐 했더니 엄마 선생님이 멘토랑 사진 찍어 오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그렇게 너 엄마가 멘토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의 멘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 적었던 그 첫 번째 꿈 적었던 그게 기억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뭐였어요? 우리 아이 하버드 보내기였죠.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하고 이건 이제 저희 아들이 예고 다녔을 때 사진이고요.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하고 저희 딸을 미국 보스턴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버드에 가게 됐어요. 진짜로. 근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벤트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돈 받는 사람이 해서 되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 키울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그거 돈 없어서 안 돼. 그 말만큼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것은 정말 어떤 것이든 한 번도 본인이 하고 싶다 하면 거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 없이 다 시켜줬어요.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요. 지금 이 아이들이 다 커서 하나는 보스턴에 하나는 LA에 있는데요. 다 달러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벌고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원 없이 해준 것을 알아요. 그걸 깨닫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인터뷰했던 영상입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고 친구 같은 엄마. 두 가지 역할을 해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메이 비즈니스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다 시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스스로 우리 집은 밥은 셀프다. 자주적이 되고 독립적이 되고 꿈을 계속 위해서 전진하는 자녀들이 자랑스럽고 사업하는 바쁜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미안하거나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둘이서 저녁에 밥 먹고 한 명은 소파에 한 명은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밤에 들어와서 보고 있을 때 제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다. 사업한 엄마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어떤 의미였나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 자란 아들이 멋있다고 해주는 그런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죠? 제가 만약에 암의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과연 아이들에게 멋있단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저는 분명 단언컨대 아이들이 엄마를 되게 싫어하는 그런 엄마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얘네들 공부시킨다고요. 6살짜리를 영어 단어 10개 못 외운다고 소파를 두들겨가면서 공부를 시켰던 엄마거든요. 장난 아니었어요. 교육열이. 진짜 아이들 8개월짜리 아이, 누워있는 아이를요. 신기한 아기나라, 한글나라, 영어나라 다 시키고요. 음물, 프레벨 1000만원, 뭐 무슨 웅진 있죠. 웅진책. 그렇게 해야 애들이 잘 클 줄 알고 그렇게 했던 아주 억척 같은 분당 엄마였어요. 그런데 암의 사업을 이 아이들이 아까 그만할 때 시작을 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았던 건 아이들은 그렇게 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엄마가 꿈을 꾸면 자녀들도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이 시스템 속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클 때 내가 먼저 꿈꿔야겠다 하고 써서 붙이고 붙이고 띄고 목표를 그래서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여행을 데리고 가고 경험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또 나누고 그걸 칭찬하고 항상 공부 잘해란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꿈이 뭐야? 이창삼이 밥상머리에서 앉아갖고 맨날 물어봐요. 꿈이 뭐야? 저희 아들 예고 다닐 때 미친 듯이 연기를 했는데요. 걔한테 네가 연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너가 연기를 끝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깨닫더라고. 나는 연기로 밥벌이를 할 수 없겠구나. 깨닫고 이 세상에 너무 잘난 애들이 많구나 해서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 세계 여행을 다니고 그것도 자기가 돈 벌어서 전 세계 여행을 다니고요. 그러면서 자기 꿈을 또 펼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냐면 분명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잔소리하면서 뭐 간식 만들어주고 뭐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엄마보다요. 꿈을 갖고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1년에 한 번 여행 데리고 간 엄마. 그 엄마를요. 아이들은 멋있다고 해줄 수 있어요. 그 가슴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어요. 제가 꿈이 여행이 80%라 했잖아요. 그 많은 여행들을 이 안에서 다니게 됐거든요. 거의 뭐 18년 동안에 몇 군데를 다녀왔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데는 정말 내가 홈노트에 적었던 데는 되게 많이 해서 다녀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파트너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여행들을 해서 많은 여행들을 다녀왔는데 저는 이 여행의 의미에 대한 것은 이 영상 하나에 이랬던 얘기가 아이들이 스키 타고 내려와서 5초에서 6초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존경의 눈빛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5초에서 6초의 순간이 그 아이들의 평생을 바꿔요. 우리 엄마가 해내서 우리가 이런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느끼고 우리 엄마처럼 나도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이 아이가 느끼거든요. 그걸 평생 느끼면서 왜 아내 기도의 자녀들은 잘 되는지 그게 바로 그 순간의 5초예요. 저는 온유랑 시온이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아이들을 여행이 어떤 거라는 거 알잖아요.
또 다녀와보는 아이들의 그 행복은요, 더 이상 뭘 줄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해줄 수 없는 행복함이에요. 잊을 수 없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가? 내가.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게 내 꿈이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의 꿈에 함께하는 거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생각, 말하는 대로 된다잖아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자라거든요. 느끼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푸꾸옥 여행 또 도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푸꾸옥 점수가 쉽진 않아요. 아시죠? 하지만 다녀와 보시면 내가 그냥 돈으로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서 엄청난 것을 느끼게 돼요. 정말 감사하게 되고 엄마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그런 표정, 그런 하나하나들 보게 되고 그래서 여행이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마음속에 푸꾸옥 글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다음 여행을 또 5, 6, 7, 8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도전을 하나하나 해갔을 때 우리가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쁨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뭘로 해요, 우리는? 생필품 바꿔서. 여러분이 쓰는 치약, 칫솔을 바꿔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건물 사서 인생이 바뀝니까? 아까 우리 김성인 쌤 얘기하는데. 건물 사는데 인생이 왜 안 바뀔까요? 관리가 너무 힘들어. 나가고 공실 생기고 뭐 고치고 뭐하고 하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또 세금이 또 많이 나와? 막 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주식도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은 1억이라 못 사고 그렇죠? 그리고 건물 뭐 아파트 생각했더니 이제 오르지 않을 것 같고 땅 안 팔리고 하면서 지금 대안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떠오르는 게 뭐냐? 이제는 우리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한국에서도 너무 달리 보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산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산의 개념으로. 그래서 진짜 생필품 바꿔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18년 해서 진짜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자녀들 키우면서 사실은 힘들 때도 많고 헷갈릴 때도 많았어요. 이렇게 놔두고 나오는 게 맞나?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집은 밥은 셀프였다고. 맞더라고요. 우리 딸이 무슨 얘기 하냐면 엄마 진짜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유학한 지 한 3, 4년 있었을 때 많은 애들이 집밥이 그리워서 한국에 갔대요. 근데 자기는 집밥이 없어가지고 그리울 집밥이 없어서 한국에 가고 싶지가 않았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한국 돌아갔을 때 얘만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하버드.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거. 자기가 스스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퀸에다가 후라이를 해먹고 퀸으로 닭볶음탕을 해먹고 퀸으로 밥을 해먹고 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놨더니 진짜 자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지금 애기 엄마들 막 그러잖아. 쫓아다니면서 라이드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될 줄 아냐 하는데 전 진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평생 쫓아다녀야 됩니다.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서울대에 나와서 가스공사 취직해서 왔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대요. 우리 아들 아파서 오늘 회사를 못 간다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이들이 진짜 제대로 똑바로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자립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뭐 꿈꾸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여주는 엄마.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꿈의 대부분이 아이였고요. 또 꿈의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여행이었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그 꿈의 수혜자가 됐더라고요. 그 꿈의 수혜자는 저였어요. 저.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돈 주라고 할 때는요. 연락이 잘 와요. 많이 와. 전화 오면 무서워요. 또 돈 주라고 할까봐. 그런데 지네들이 돈을 보니까 전화를 안 와. 생사 확인만 해요. 제가 카톡으로 2주에 한 번 잘 있냐? 라고 보내요. 그러면 잘 있지? 라고 답합니다. 특히 아들들 엄마들은 인생이 그런 줄 알고 포기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근데 뭐냐? 이렇게 네트워크를 키워놓고 또 이 안에서 내가 여행을 다니고 하고 났더니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지금 뭐예요? 이제는 앞으로 나올 모든 보너스는 다 내 거잖아요. 애들이 돈 주라고 안 하니까. 그쵸? 애들을 자립시켜 놓으니까. 앞으로 여행을 저는 140살까지 산다고 믿거든요. 그쵸? 뉴트리를 먹고 또 이렇게 건강하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잖아요. 상속이란 없어요. 상속은 증손자나 그 밑에 손자에게 상속을 해줄까? 상속이란 없습니다. 왜? 나는 내가 그 돈을 다 쓰고 죽을 거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꿈의 수혜자가 이 암의 네트워크를 키워놨더니 내가 그 수혜자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이 아메이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깨달으셔야 될 게 이 아메이는 누구 사업? 내 사업. 간혹 스폰서의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 받아서 스폰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메이는 내 사업. 진짜 내가 내 가슴에 들어왔을 때 진짜 이게 내 사업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때부터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 목표를 세우고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요. 또 내가 추진해 나가고 하는 거예요. 단 이 내 사업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배워야겠죠. 내가 제대로 배워야 또 내가 해낼 수 있고 해내려갈 수 있잖아요.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암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다 뭐예요? 미팅.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맨날 미팅가 아니라고 소비자 만날 시간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그 미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했더라고요. 그 미팅과 함께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밤마다 미팅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갔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도 가고 하면서 그렇게 미팅을 참가했었는데 그 미팅에서 배운 것이 정말 내가 그때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내가 할 줄 아는, 내가 천만을 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는 그 누구의 사업도 아니다. 내 사업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표가 없으면 뭐도 없다? 성장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 사업이라고 내가 가슴에 이 아메이가 들어왔으면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도 세워야 되지만 정말 자잘한 목표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번 달 신규 내가 몇 명을 해야 될지 5명에서 10명. 내가 이 5, 6, 7, 8을 해 나갈 때 정말 이제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5월달, 너무나 중요한 이 5월달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 내가 다시 신규 먼저 해보자. 또 STP, 슈드 플랜 내가 몇 명, 한 10명에게 해보자. 또 한 가지, 내 명단을 다시 한번 적어보자. 분명히 놓친 사람이 있을 거야.
돌아보면은요, 내가 놓쳤던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이 그 당시는 내가 처음에 암에 얘기했을 때는 내 말을 못 알아먹어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다시 가서 얘기하면요, 너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데모도 그래요.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처음 본 것처럼 봐요. 우와, 이렇게. 거기에서 싸우시면 안 돼. 그냥 야, 보니까 틀리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거기에서 내가 그전에도 보여줬잖아 이런 얘기 소용없어요. 그냥 다 까먹어.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거죠. 분명히 그 안에 지금 같은 시대에 아메이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전에 내가 얘기했을 때 거절했었어. 거절을 진하게 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 아메이 사업 시작해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메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한테는 그 뒤로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깨갱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친구 다시 가서 나 아메이, 나 지금도 아메이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 다른 사람한테 등록해서 쓰고 있는데, 이러면 어쩌겠어요? 엄청 배 아프겠죠.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다. 특히 거절했던 사람도. 더군다나 제품을 쓰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캐시백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명단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속으로는 이 제품 진짜 좋다, 진짜 좋다 하면서 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봐야죠. 제품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봐야 그들이 말을 하거든요. 물어보지 않으면 자기 사업시킬까봐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해도. 친구 청소기에 감동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친구 청소기 안 나오니까 친구 청소기 감동을 얘기하면서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진짜 안 맞다 하면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신 줄 아세요? 소비자가 이 친구 청소기 있으면 20개도 팔겠다고 그러는 거야. 소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제품 들어가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어떤 제품에 감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번 달 목표가 몇 %인지,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내가 만약에 Q를 했어? 그러면 이번 달에 나는 퍼포먼스 플러스를 한번 해볼 거야. 퍼포먼스 엘리트를 해볼 거야. 그리고 루비를 해볼 거야 라는 그런 정확한 목표들을 스폰서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거야.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얘기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래서 정확한 목표, 스폰서의 목표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내 목표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사업이니까. 그래서 자잘한 목표부터 해서 큰 목표까지. 전 이런 목표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가 3명 안 만나면 집에 안 들어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전에 뭐가 있냐면 30만 PV 안 하면 집에 안 들어간다. 막 이랬어요. 집에 못 들어간다 하면서 막 그렇게 달린 적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목표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정확한 내가 30만 PV 안 하면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운 사람은요, 기적이 늘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 목표가 없는 사람은 기적이 늘 안 일어나요.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정확한 목표 때문에 해나가요. 말이라도 정수기 2대 주문이 막 들어오고, 정수기 또 이번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청정기 프로모션 끝났는데 막 청정기 주문도 들어오고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느닷없이 발 마사지, 바람먹방 담갔는데 나 이런 거 찾고 있었다고 막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목표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너무 흔한 겁니다. 제가 암 해석 하면서 진짜 중요했던 게 저는 이 목표였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SP 됐을 때도 계속 SP를 계속 외치면서 하다가 SP가 됐고요. SP 되고 났더니 다시 빵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허망하든지. 근데 그 다음 달도 Q가 되고 하면서 그룹이 엄청 성장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늘 목표가 우리 집에 적어져 있었어요.
냉장고에 붙여져 있고요. 누우면 천장에 있고요. 그리고 집 나갈 때 또 붙어져 있고요. TV 위에 붙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 계기판 위에도 목표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 목표를 쳐다보고 운전을 하니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하면서 늘 프린터로 뽑고 뽑아서 목표를 늘 붙여놨던 것 같아요. 내가 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사람이 나와요. 목표에 미쳐서 간 사람 눈빛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얘 진짜 뭐 일 낼 것 같구나, 할 것 같구나 라는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메이가 뭐냐면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목소리 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낮으면서 막 그렇게 열정 없이 설명을 하면 사람이 안 나와요. 하지만 목표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삽의 가장 키는 꿈과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목표, 지난달 정말 열심히 달려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달에 저희 파운더스 프리덤의 SPP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달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이번 달도 여러분이 그 SP에서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뉴 SP를 한다고 생각하고 비전 보너스 나오기 전에 내가 내 네트워크를 더 성장시켜야지 그 간절한 마음만 가지면요. 이번 달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부모님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이번 5월도 있고 내년 5월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이번 달 5월은 2024년 5월은 이번 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는 그런 5월 꼭 만드셔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좋은 일 아시죠? 그 어떤 것보다 전 아메이가 끝이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한 피라미드 다단계였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메이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업이에요.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끝이 좋은 사업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끝은 반드시 창대하라는 것을 믿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